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벌써 이 정부 들어서 여덟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울 집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답답했겠죠. 이번에 종합대책의 골자는 종부세 폭탄입니다. 최고 세율이 3.2%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있죠. 이게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지표인데 현행 80%에서 세금을 매깁니다. 2022년까지 100%를 올리기로 했어요. 당연히 세금이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겠죠. 세율도 현행 0.5%에서 2%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0.5%에서 최고 세율 3.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요, 똘똘한 한 채를 원해서 강남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수백만 원씩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서초에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있어요. 112제곱미터가요. 내가 한 채만 있어도 보유세가 40%나 늘어납니다. 그러면 1138만 원이에요. 1138만 원. 어마어마하죠. 레미안 대치도 마찬가지고 한가람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간 데는요 307%까지 올라갔어요. 307%요. 와, 우리가 버는 것도 307% 안 올라가는데. 어디에 이렇게 30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을까요? 지금 강남의 똘똘한 한 채는 분명히 순간적으로 떨고 있을 거예요. 종부세가 수백만 원씩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18억이 넘는다 이러면 꽝이에요. 또 있어요. 과세 구간 하나 신설을 했어요. 3억 초과 6억 원 이하. 시가로 보면 18억에서 25억이에요. 여기가 지금까지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것을 말하거든요. 보유세가 0.5%였어요. 이게 0.7%로 올라갑니다. 새로 과세 구간이 하나 생기면서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전국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은 다 포함이 되고요. 경기도 과천, 부산은 해운대, 세종 이런 곳을 말하는데 이곳에서 2주택자는요 다른 지역의 3주택자하고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난리 났죠? 또 있어요. 또 직전 연도보다가 보유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150%였어요. 이거 300%로 확 올렸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요 종부세 인상 대상자라고 있잖아요. 7월에 정부가 발표했을 때는 26,000명이었거든요. 이제는 21만 8천 명으로 무려 말입니다. 8배가 늘어납니다. 8배. 세금도 4,200억 원이 더 거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거쳐서 좋겠네요. 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국밥집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막 8배 300% 이렇게 하면 올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주택담보비율이라고 있죠. LTV. 이 LTV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가 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있잖아. 여기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모신다 이런 특이사항 외에는요, 규제 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주담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요,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되는 고가주택 있잖아. 여기는 내가 가서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담대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원천 금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있어요. 정책을 이렇게 여반장처럼 한번 뒤집었던 게 있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예요. 여기도 LTV 규제를 이제 받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LTV는 40%로 확 묶어버렸습니다. 또 이들 지역에서 9억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담대 원천 금지. 청약도 좀 바뀌었습니다. 뭐 청약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청약에 당첨이 돼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주택 소유로 간주를 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 기간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어때요? 가히 규제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종부세, 폭탄의 규제, 폭탄의 이 폭탄 천지네, 천지. 집값 안정, 여기에 확실한 대책을 세우려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요 억제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급에 대한 확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보면 공급 확대에 대한 말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의 공공택지 30곳을 개발을 해서 30만원 공급하겠다? 이거 외에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 준주거지역에 용적률을 상한하겠다 하는 것도 이번에 안 담겼고요. 그린벨트를 어디를 해제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안 담겼어요. 9월 말로 간대요. 이것도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희망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이면요, 자칫 있잖아요, 미분양 사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이것도 5년 후입니다. 택지 수용만 5년이 걸립니다. 그때부터 또 해봐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징벌적 과세, 여기에 대출 규제 떨겠죠, 조금. 그렇지만 이게 내성이 생기면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공급 카드를 면밀하고 유심히 봐야 합니다. 지금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서울에, 그것도 도심에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강북의 재건축, 재개발 많거든요. 이거 규제 완화해서 공급하면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를 해서 뭔가 새로운 주택 공급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